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다당제 시대 시작과 만 18세 유권자 유입 등이 예견된 변수지요. 여기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오늘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하면서 그 총선 어느 총선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21대 총선을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지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올해 선거 처음부터 상당히 좀 과열 양상도 좀 보이기 했다.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네. 우선 올해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그 화면을 보시면 지난달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예. 오는 16일까지는 우선 지역구 출마자하는 공직자 출신 예비 후보자들은 그 직에서 사직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16일까지 임명하고 그 직전에 이낙연 총리가 사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한 3월 16일까지는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사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3월 26일,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군 국민 투표가 실시되고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가 되고 21대 총선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당들이 의석수를 차지할 것인가. 이 준연동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네. 현실화 됐다는 거죠. 네. 어떻게 지금 정가에서는 이 다당제가 처음에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올해 총선에서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선거법이 도입되면서 아마도 새로운 정치 지형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의회 정치를 지탱해온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 기반의 양당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우선 선거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4월 15일 총선은 지역구 253석과 그리고 비례대표 47석,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연동형 적용 의석을 비례대표 30석으로 제한을 했지만 이 선거법 제도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10석 안팎의 중소정당이 여러 개 탄생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예. 또 지금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300석은 이상 없이 네. 유지가 되고 네. 47석 중 30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연동 비례가 예상이 된다. 지금 네. 뭐 10석 안팎의 중소정당이 여러 개 탄생할 것이다. 이 뭐 중소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중소정당이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원내 구성이 되는 곳은 좀 쉽지 않겠어요? 중소정당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소정당이 몇 개 있는데요. 현재 유력하게 되고 있는 곳이 정의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내 안에서도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유승민 의원이 창당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네. 또한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 창당 내지 또는 안철수 의원이 어디로 합류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 한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겠죠? 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하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새해를 맞아 올해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이 40%대 초반.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건 이제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내용입니다. 예. 대체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이 40% 초반을 기록했고 한국당이 20% 중후반에서 많게는 30% 초반의 결과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야당에 대해선 지역구 투표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득표율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1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를 종합해보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소 줄어들고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약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안전 의원이 정치 복귀를 하게 되면 어느 당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냐 새로운 보수당이냐 아니면 제3당 창당이냐. 네. 지금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을 보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요. 네. 이 두 당의 선전 가능성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철수 전 의원이 과연 어느 당으로 합류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하자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는 전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안 전 의원의 복귀에 대해서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합류한다면 어떤 직이든 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안 전 의원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하기를 기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해 말까지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참 갑갑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21대 국회는 좀 달라질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 정당이 출연을 하고 또 과반 의석을 점하는 정당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수 정당과 거대 정당들이 서로 협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당 간 연대와 연합이 불가피한 의석 구조가 제도화된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협치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법을 위해서라면 이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실제 패스트트랙 전국 과정에서 손잡은 4+1 협의체는 21대 국회의 정당 간 연대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반 정당이 어려운 구조에서 결국 연대 형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야 간의 또 여당과 야당의 제1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정치력이 향후 국정 운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4+1 협의체제, 선거법 제도 그 개편을 두고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진통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굉장했습니다. 네. 21대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도 이 4+1 체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4+1 협의체 파괴력은 굉장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안 처리 과정과 그리고 선거법 처리 그리고 공수처법 처리 과정을 보면 4+1 협의체 연대가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물론 이 총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은 총선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심판과 지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각 당의 진영이 재정비되고 본격적인 입법 경쟁이 시작되면 이미 손발을 맞췄던 4+1 협의체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입법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향후 이 4+1 협의체를 개혁 입법 연대로 진화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개혁 입법 연대가 21대 국회 후반기 운영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실제 민주당 한 의원은 어떤 식으로라든 정책적 입법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성사 가능성을 대해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수 진영 역시 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우리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의 정책 연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입법연대, 이 정의당의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네. 의석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가 없죠. 네.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갈피를 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연대의 변수로 또 남아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변수,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당은 한국당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비례 한국당이라는 당명 대신 비례 한국당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오늘 선관위에 등록하고 1월 중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예.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형 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한다는 것은 선거법 개정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지적인데요. 예. 한국당의 이 정당 득표율을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보면
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29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표에 따른 의석수 분배라는 연동형 비례제도의 자체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오늘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례민주당에 대한 입장은 예전부터 계속 고수해 오고 있는데요. 창당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선거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을 앞장서서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60% 이상은 비례민주당 창당을 반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자당 내 지지층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외에 다른 당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분간하고 있는데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과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대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정당들은 비례대표 위성 창당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나 보죠. 선거 연령 인하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변수인데 한 50만 표 정도 됩니까? 네, 현재 53만 5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53만 그러니까 어린 유권자들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당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 실시 등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 등을 발간하면서 예. 젊은 유권자들의 이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한 청년 정당을 표방해온 정의당도 이런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새로운 보수당이 이번에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새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최대 50%를 청년에게 공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반면 한국당은 이번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이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해서 학교 교실이 정치화되는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들 중에도 만 18세 이상 학생들이 있죠. 근데 네. 우리 고등학교가 그렇게 수준이 낮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정치화될 것이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네, 총선 때보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시 정계 개편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예. 이번 정계 개편은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서 나오는 정계 개편이 굉장한 파괴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역시 보수 통합 문제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4+1 협의체에 의해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속수무책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자당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도 5일 공식 창당을 통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계획인데요. 예. 다만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실제 양당의 통합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지역구 투표에서 표 분산을 우려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구 투표에선 선거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비례대표에서는 각 당이 비례대표 득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전 의원의 어느 정당으로 합류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당 창당을 하느냐 여부도 이번 보수 진영 정계 개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는 상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보수 진영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 3지대 정당 등의 4파전 아니면 각 진영이 따로 각자 출마할 수 있는 이런 다자간 대결 구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의 귀환,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는 지금의 정치 지형을 바꿀 또 하나의 주요 변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뉴스리듬 정경유통을 맡고 있는 정치사 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쪽 방송을 보셨을 텐데 안전위원이 오늘 정계복귀를 선언했고 우선 당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바른미래당으로 되돌아와서 바른미래당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가 유승민계하고 함께 행동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보수당 이름이 이제 보수당자가 들어가고 하면서 그 당명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다 일단 잔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손학규 대표가 뭐 안전 대표가 되돌아온다면 뭐 사퇴할 수도 있다는 그 발언을 해서 지금 이제 약간 뭐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는 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뭐 추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노선입니다. 안전 의원은 그 중도 개혁 또는 중도 진보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뭐 중도 보수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안전위원회 귀환 이후 중도 내지 중도 보수 이 세력들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중도 지형부터 시작해서 뭐 극우 지형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뭐 보수 중도 전반에 지금 이제 정계 개편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당장은 자유한국당하고 뭐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이제 우리공화당이 통합을 할 것인가 여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되돌아와서 장악한 바른미래당하고의 또 이 통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각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런 전반적인 그 야권 대통합 과정에서 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교통 정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당분간은 뭐 그러니까 내가 일단 뭐 중심에 서겠다 그런 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향후 대선과 관련해서 안전의원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의원은 일단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중도층의 이탈 내지 독립,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회로 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도층을 기반으로 한 안전의원의 독자적인 세력 형성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뭐 결국 이제 안전 대표의 역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7.8기라 그래서 이제 7번 철수하고 이제 이번에 8번째 복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얼마나 이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뭐 중도층이 조금 부동층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리더십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지금 함께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가 지향하는 것은 뭐 중도 지형에서의 뭐 새로운 정당 창당 또는 중도 세력만의 규합이라기보다는 보수까지 한데 아우르는 좀 더 그 큰 틀의 어떤 그 야권 통합 이런 그림을 그리려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돌아와서 뭐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안전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손학규 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이 창당 수준의 이 개편이 있을 것이다 또는 안전의원이 독립적으로 창당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뭐 끝내 뭐 본인이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안철수계로서는 나와서 또 뭐 독자신당을 그야말로 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손 대표로서는 뭐 사실은 자기를 지금 지지하는 그런 뭐 현역 의원 숫자도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길로 갈지 아니면 뭐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을 택할지 그건 뭐 조금 이제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이미 그 본인 중심으로 끌고 가기가 좀 어렵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안 전 대표를 좀 도와주는 그 서포터즈 역할로 조금 본인의 역할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그 대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안 전 대표가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신당 창당 후에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야권 통합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29.4%로 가장 높았고 안 전 의원은 3.3%, 박원순 서울시장 3.6%에 이어 7위로 머물렀습니다. 뉴시스가 같은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안 전 의원이 복귀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이 대선 주자 선호도 어떻게 변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와 같이 그런 안철수 신드롬이 다시 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본인의 어떤 정치력인 역량에 지금 달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뭐 큰 틀의 어떤 그 보수 야권 지형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또 그와 관련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러면 뭐 그 제2의 안철수 신드롬이 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이제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보여온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역시 좀 정치에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그 평가가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뭐 당장 그렇게 뭐 지지율이 급상승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종훈 정치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도 오늘 뭐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신당 창당보다는 일단 바른미래당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들이 좀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군요. 네. 오늘 또 총선이 올해 또 있고 상당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소원이 뭡니까? 올해 소원은 정치권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국민의 민생 법안을 위해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 예, 박 기자는 뼛속까지 정치부 기자 네. 같군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네. 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